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기계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3분기 프리뷰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인프라코어와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홀드해서 이제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계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건설기계 섹터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시세를 좀 냈었고요. 근데 이제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3분기 실적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프라코어 사업 구조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연결 실적 같은 경우는 두산 인프라코어 본사, 한국 본사, 그리고 중국 법인 쪽의 실적과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두산 밥캣, 이 두 부문의 실적이 연결로 이제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부문, 그러니까 난 밥캣 부분, 비밥캣 부문의 실적 같은 경우는 다시 굴삭기와 엔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잠깐 뒤로 먼저 넘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인프라코어를 보실 때는 이 헤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헤비 부문이 하나 있고요. 엔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본사, 헤비 부문과 엔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사 및 중국 법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밥캣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본사 및 중국의 굴삭기 사업, 이제 헤비 부문이죠. 그쪽의 실적을 저희는 이번에 매출액이 거의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7, 8월 판매량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의 수출 데이터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한 60% 성장을 했습니다. 9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9월에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신흥국에서 거의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9월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41%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밥캣 부문을 보시면은 밥캣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좀 부진했었고요.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생산 차질이 하반기에 좀 정상화되면서 역시 두 자릿대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번에 프로모션 비용이 좀 나갔기 때문에 조금 부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져서 절대 영업이익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209억 원, 연결 기준 1,2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 매출액은 19% 성장하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일단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굴삭기 시황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 이런 상승세가 꺾일 거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뚜렷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혹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좀 전망을 해보면 일단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부동산 시황이 여전히 좋습니다. 한국도 부동산이 좋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중국 역시 부동산 시황이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요. 그리고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거의 2년 동안 33만 대, 연평균 한 15에서 16만 대 판매가 됐는데 이것들이 지금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교체 수요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12만 대 이상으로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뭐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교체 수요가 이어간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이라고 하면 보통 동남아 내지는 남미, 중동 이런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국가가 워낙에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 보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투자 사이클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굴삭기 시황이 당장 꺾일 거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굴삭기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는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181억 YOY 기준으로 보면 뒤에 나와 있을 텐데요. 역시 두 자릿대 성장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내년에도 중국과 이머징이 10% 성장한다. 이 정도만 가정해도 영업이익이 6,800억으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됩니다. 6,200억에서 6,800억으로 레벨업이 되고요. 당연히 밸류에이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인프라코어를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지금 주가가 한 2달 정도 이제 박스권을 보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겁니다. BW 발행이 있었고 이 BW가 지금 8,030원에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물량 부담 내지는 안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전환을 할 니즈가 생기는 거고요.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진입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는데 결국 물량 부담이란 거는 펀더멘탈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올해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4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좀 있으면 내년 3월 성수기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그거는 올해 연말 내년 초만 해도 성수기 시즌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이고 내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 인프라코어의 펀더멘탈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주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BW에 따른 물량 부담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서 테이블을 보고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본사의 굴삭기 부문, 본사 및 중국의 굴삭기 부문, 그리고 밥캣의 굴삭기 부문 모두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회사 가이던스가 6.1조 원이었는데 6.4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1,209억 원, 그래서
뭐 본사 및 중국의 굴삭기 부문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규모는 좀 크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크진 않고요. 이 밥캡 부문이 역시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좀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YOY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는 크진 않고요. 대신 이제 전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지금 회사가 연초에 제시했던 게 5천억, 지금 상황으로는 이를 훌쩍 넘어선 6,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시장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 판매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직전 호황기였고요. 거의 한 5년을 쉬다가 올해 들어와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대 이상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까지는 적어도 성장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프라코어 역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켓시어에 대한 이슈가 한때 있었습니다. 요 시절에 인프라코어의 마켓시어가 계속 빠지면서 시장보다 더 언더퍼폼을 했었는데 지금 마켓시어를 작년부터 좀 회복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 거의 7%에서 8%까지 마켓시어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월간 시장 데이터인데요. 지금 중국 7월, 8월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세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거의 100%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굴삭기 수출, 요거는 이머징 향 수출이라고 가늠하셔도 되는데 역시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증가율은 40%에서 80%의 그런 YOY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마다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로직은 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본사 및 중국법인 이쪽에 에비타, 그러니까 비밥캡 부문의 에비타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적정 EV 에비타 10배를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피어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자산 가치가 약 3.6조 원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순차입금이 2.4조 원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긴 플러스죠. 마이너스 영구채 부채로 산정해서 마이너스 하고요. 대신 이제 밥캐 지분 가치는 플러스입니다. 지금 밥캐 시총이 약 3.6조 원 되는데 지분율이 한 60%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유 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밥캐 지분 가치를 2.5조 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산식에 따르면 한 2.1조 원의 이제 주주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10,000원 적정 가치로 산출이 됩니다. 이제 BW라는 거는 언제 전환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장기간에 대해서 이게 모두 주식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 그 경우에 신규로 5천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약간 희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는 약 9,800원으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네. 1,300원, 뭐 9,800원, 10,000원 내외에서 목표 주가를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한 8,400원, 8,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그래도 한 20% 가까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보시면 PER이 약 올해 10배, 내년에 7.8배인데요. BW가 모두 보통주 전환이 돼서 신주 발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희석이 되는데 이게 약 뭐 10배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10배라고 해도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피어 중에 캐터필러는 거의 한 20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캐터필러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겠지만 지금 건설기계 시장에서 10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디스카운트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인프라코어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업황 호조 계속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